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자강도의 미사일 생산기지 등 군수 공장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 건물이 일부 무너지거나 인근 도로와 다리가 유실돼 사실상 가동 중단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플래닛랩스의 6일자 위성사진에 찍힌 북한 자강도의 전천 28 기계공장입니다. 지난 7월 말 폭우로 물이 불어난 장자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이 공장은 얼핏 봐선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듯 건물들이 온전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공장 부지 중심부에 파란색 띠 형태의 물체가 식별됩니다. 최근 북한 내 다른 수해 지역에서 포착됐던 것과 같은 천막촌입니다. 또 공장지대 바로 앞 도로와 북쪽에 맞닿은 건물은 사라지고 인근의 다리 2개는 도로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장자강의 범람으로 이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결과입니다. 전천 28 기계공장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생산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장 내부 피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미사일 제조 물자가 반입되지 못하고 있고 역으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못 나가는 상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기계공장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는 과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4형이 발사된 또 다른 미사일 시설이 있는데 위성사진에는 이곳의 서쪽과 남쪽 마을의 주택 약 150채 중 상당수가 초토화된 장면이 나타납니다. 미사일 발사 시설에 인접한 마을이란 점에서 미사일 개발이나 운용 인력의 거주지가 유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강도의 또 다른 지역인 강계시의 한 공장에선 일부 건물이 사라지고 인근 도로와 연결된 다리가 끊긴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자강을 따라 전천읍과 강계시, 성간읍 등에는 무기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강도 내 다른 군수공장과 관련 시설에서도 수해 피해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자강도가 군수공장 밀집 지역이란 점에서 공장 피해와 군수물자 제조 및 북러 무기거래 차질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당국은 수해 책임을 물어 자강도의 노동당 책임비서 강봉훈 등 여러 간부들을 처형한 동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일 협력 심화의 토대가 된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환담 뒤 이어진 정상회의.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속적인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같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 두 정상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 관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また現下のこ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この日韓の緊密な連携は地域の平和と安定に向け不可欠であります。そして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これは国際社会全体にとっても大きな利益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日韓の間にはさまざまな歴史や経緯もありますが、困難な時期を乗り越えてきた先人たちの努力を引き継ぎ、未来に向けて韓国と協力していくこと、これは極めて重要です。 기시다 총리는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양국 관계의 과실을 양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또 회담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얘기했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자고 공감하였습니다. 또 두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뒤에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이 6일 서울에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는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한국의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 일본의 구마가이 나오키 외무성 사이버 정책대사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정보기술 인력을 통한 수익 창출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3자 협력에서 이뤄진 상당한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평가는 2023년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포함한 북한의 공개적 언급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양국은 4일 워싱턴 DC에서 제5차 양국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갖고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하며 영내와 세계의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 금융 체계를 악용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 시도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산업 기반 지원을 위해 제3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를 도울 경우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고 군수산업 기반 지원 조달을 지속하기 위해 제3국을 점점 더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비롯한 전체 경제와 정부 자원을 전쟁 지원을 위해 재편하고 있다면서 외국 규제 당국과 금융기관은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 설립 또는 이들과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지점이나 자회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러시아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해 계좌 유지, 자금 이체, 결제 처리, 무역금융, 보험 등과 같은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행정명령 140245에 따라
러시아의 군수산업 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행정명령 140245를 발표하며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제재, 즉 3자 제재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 그리고 2월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과 한국 기업 1곳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6월 테러 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140245의 세컨더리 제재 조항을 근거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se actions will ratchet up the risk tha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ake by dealing with Russia's war economy. The Department of Treasury is making clear that foreign banks risk being sanctioned for dealing with any entity or individual blocked under our Russia sanctions, including designated Russian banks. 재무부는 또 지난 7월에도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갱신하면서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약 3,900개의 개인과 기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또는 3자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슬로베니아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북한 관련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6일 북한 관련 문제를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문에 의장국의 한 달 일정을 담은 작업 계획에 북한 이슈 회의가 예정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 4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데 대해 제재 이행 감시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잃었다면서 이를 대체할 기구 마련을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기업이 선정된 데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체코 정부가 한국과의 계약 체결을 확신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6일 BOA의 관련 질문에 체코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력원자력과의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자체적인 우려사항과 관련된 모든 도전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 협력 기회를 성공적으로 발굴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 등 팀 코리아를 선정했으며 이후 입찰 경쟁에서 탈락했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한국 일각에서 계약 차질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에 대해 중국과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6일 양자 컴퓨터와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 부품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최종 규칙을 연방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는 양자 컴퓨터와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과 초정밀 부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3D, 3차원 프린팅 기술도 통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고대역폭 반도체 칩과 AI 응용 프로그램의 핵심 부품들도 수출이 통제됩니다. 통제 대상 국가는 품목별로 적용돼 중국과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등이 중심이며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테러 지원 국가인 E1 그룹에
쿠바는 금수 국가인 E2 그룹에 들어가 사실상 관련 품목 수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중국은 수출 거부 원칙 국가인 D1, D5 그룹에 포함돼 수출 적합성 심사에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수출 승인 원칙 국가인 A1, A5, A6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가 중국을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데스타 특사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류전민 기후변화 사무특사와 각각 회동한 뒤 6일 기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사안에서 여전히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포데스타 특사는 그러면서 온난화의 원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해 오는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UN 기후변화 협약 제29차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서도 훌륭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지원하고 각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 마련 등의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경제와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아너르 이브라힘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너르 총리는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9차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말레이시아는 다른 영내 핵심 대화 파트너들과의 동반 상승 효과를 도모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나루 총리는 이어 이런 맥락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영내 전체의 경제 성장과 안보 협력, 문화 교류 촉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이 가능한 한 빨리 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아누아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내년에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될 말레이시아가 아세안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다며 러시아는 동남아시아와 아세안과의 관계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초강력 태풍 야기가 6일 중국과 베트남을 통과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234km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 태풍 야기가 현지 시각으로 6일 오후 중국 남부 하이난성을 지나 베트남 쪽으로 서진함에 따라 중국 하이난성과 광둥성 외에 홍콩과 마카오, 베트남의 공항과 학교, 기업, 교통망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하이난성 당국은 오전 11시 30분 주민 약 42만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으며 하이난성 기상 당국은 6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하이난성 북부 해안 지역을 따라 해수면이 150에서 230cm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섬 북부 하이커우시는 해일과 폭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트남 당국도 태풍 야기가 관통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임시 대피소로 피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야기는 앞서 필리핀 북부를 지나면서 최소 16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지난 7월 대서양에서 발생했던 최대 등급 5등급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 올 들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기록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